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샵도 좀 바빠졌고 그래서 영상을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랜만에 진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의 어떤 운동적인 영상들이 아닌 저의 어떤 트레이닝의 근간 또는 트레이닝의 어떤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고객님들, 일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본인이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절이 어떠한 식으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 설명을 듣고 아마 이해하시면 앞으로 운동하실 때 내가 왜 이 고관절을 더 많이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발목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근비대 형태로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스트렝스 운동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그 올바른 각도, 그러니까 최적의 각도까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이라는 걸 꼭 생각하신다면 몸을 함부로 쓸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척추 모형 있었죠. 척추 모형 우리 플랭크를 뭐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교보제를 사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보다는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트레이닝도 그렇고 뭐든지 이해를 시키고 이거 운동을 왜 해야 되고 이 관절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냥 하세요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으로 제가 막 견갑골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공간이 있다 뭐 다리뼈 움직인다 뭐 척추, 근데 척추 모형까지는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발목을 다 보려면 결국에는 교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오긴 왔는데 이름이 아직 없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름을 우리 좀 같이 지어보자 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가 참고로 하고 싶으니까 이름을 한번 좀 댓글로 이 이름 이거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아마 많이 다룰 거예요. 이름을 하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보고 괜찮은 이름을 한번 제가 뽑아서 이름 정해주려고 해요. 지금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습니다. 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레이 쿡이라는 미국의 스포츠 물리 치료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보일이라는 우리 기능성 트레이닝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관절이라는 거는 어떠한 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까라는 얘기를 두 분이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레이 쿡이라는 분이 항상 관절은 가동적인,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관절 위에 안정적인 관절이 놓이고 안정적인 관절 위에 가동적인 관절이 놓이고 그 위에 또 안정적인 관절이 놓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보일이라는 그 트레이너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을 들어보시면 아까 가동성 위에 안정성 위에 가동성, 우리 인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스트레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몸통 코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관절을 보는데 이제 발부터 볼게요. 이제 발에서부터 이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세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치가 있어요. 보통 이걸 우리가 아치라고 보통 얘기하고 뭐 족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종아치라고 합니다. 종아치.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아치.
그 다음에 이 가로 방향으로도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횡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발은 전체 인체의 무게를 결국에 지면에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발에서부터 어떤 안정성이 무너지면 이 위쪽으로는 다 안정성, 이 위쪽으로 다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발의 안정성, 아치가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발목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리고 발목이 뻣뻣해지면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피곤해지고, 이게 발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발의 어떤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이런 안정성이 떨어지는 발목, 이 발의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발목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발목을 충분히 가동하기에 발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목 자체의 가동성을 떨어뜨려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발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발목만 계속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의 안정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발목 가동성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발목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안정성도 꼭 확보해야 된다. 이게 어쩐 이제 교정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발목이에요. 발목은 구부리는 각도, 위로 구부러지고 아래로 펴지고, 구부러지고 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바깥으로 발이 돌아가고요. 발이 바깥으로 안으로도 움직입니다. 네. 바깥으로 안으로. 이해되셨나요? 그 발목은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로는 좀 움직임이 표현 안 되지만 발목은 진짜 움직임이 많죠. 발목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발목 자체는 우리 가동적인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 위에 가동성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안정성 위에 가동성.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스쿼트 할 때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릎의 안정성이 깨진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거나 혹시라도 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에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면 무릎의 안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게 과연 무릎의 문제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구조적으로 이제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든가 전방 십자인대, 내측 연골 뭐 이런 것들이 내측 인대, 뭐 외측 인대 이런 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갑자기 찢어졌냐? 이런 것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때 발목의 가동성은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발목의 가동성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만 고친다? 이거는 결과적인 치료밖에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목의 가동성 다음에 무릎이 있겠죠. 무릎은 무릎 잘 움직이는데? 근데 관절의 특성상 관절은 원래 3면의 움직임이 있어요. 3면의 움직임. 앞뒤 방향, 좌우 방향, 그 다음에 우리 회전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앞뒤 방향의 움직임은 좋은데 회전이라든가 회전도 조금은 나와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회전이 나오는데 무릎을 폈을 때 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좌우 방향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는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인대에 굉장히 큰 장력이 생겨서 무릎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움직임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면에서만의 움직임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안정적인 관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로 넘어가면 고관절은 기가 막히죠. 고관절은 움직임이 엄청나죠. 구부러지고 펴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인체 모양으로는 동작이 표현이 안 되는데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행에 있어서 걸을 때 외회전과 내회전은 꼭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에 관절낭이라는, 제가 관절 주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관절낭의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얘는 가동적인 관절이다. 가동적인 관절. 그러면 안정성, 발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재밌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성 위에 가동성, 가동성 위에 안정성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이게 하지 쪽이라면 이제 상체로 넘어오면 이제 골반. 요골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추와 골반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이 요골반은 우리가 코어 운동 맨날 얘기하죠. 코어 운동, 코어 운동, 코어 운동. 코어 운동은 뭐예요? 어디? 결국에는 이 요골반, 골반과 요추,
여기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안정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관절이 안정성을 잃게 되면 고관절의 가동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건 발과 발목의 관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쪽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고관절의 가동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고관절의 가동성이 결국 그 연부 조직, 근육의 어떤 타이트니스, 단축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고 몸통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고관절의 가동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요골반, 이쪽 있죠? 골반과 요추 쪽의 안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쿼트를 했을 때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다 보면 골반이 말리죠. 그러면 이쪽의 안정성, 척추 중립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안정성이고 이 위로 올라오면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는 이제 흉추가 있습니다. 흉추. 이 흉추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구부러지고 굴곡, 신전,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사이드 밴딩 이렇게 굉장히 삼면에서의 움직임이 다 일어나요. 선생님 여기 허리 쪽도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흉추의 회전 각도는 40도에서 45도예요. 근데 요추 같은 경우에는 각 분절마다 그러니까 요추 5번과 요추 4번 사이, 요추 4번과 요추 3번 사이가 분절마다 1도의 각도밖에 안 일어나요. 결국에 5개의 관절이 다 나올 수 있는 각도는 5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의 움직임이 워낙 적고 회전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게끔 구조적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 이 요추가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건 결국에 이 흉추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흉추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 흉추의 로테이션이 많이 필요한 우리 테니스 또는 골프, 야구, 결국엔 이 흉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 흉추의 뻣뻣한 흉추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요추가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가 허리 문제가 아니고 이 흉추의 어떤 모빌리티, 가동성의 부족일 수도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경추가 있어요. 경추에 보통 하부 경추랑 상부 경추로 나누는데 하부 경추는 흉추 위에 바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여기가 이제 목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상부 경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머리 밑에 경추 1번 아틀라스라는 우리 관절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악시스라는 우리 경추 2번이 붙어 있어요. 후두골과 경추 1번 사이에서는 굴곡신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굴곡신전. 턱을 살짝 당기고 턱 뜨는 거예요. 요게 이 경추 1번과 이 아까 말한 두개골 반 밑에서 후두골 반 밑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고 경추 1번과 경추 2번 사이에서 회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회전이 거의 여기서 40도가 일어납니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가 회전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은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 디스크가 오시는 분들 보면은 5번, 6번, 4번, 5번 뭐 요쪽 5번, 6번이랑 6번, 7번 뭐 요 정도에서 디스크가 가장 많이 터져요. 그건 뭐냐면 상부경추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부경추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경추 1번 거기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하부경추의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자꾸 그쪽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신경을 누를 수 있다는 거.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목 디스크 있는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상부경추의 가동적인 부분이 제일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흉추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흉추와 이 견갑골 있죠? 견갑골이 보통 제가 항상 옛날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날개뼈 우리 늑골 위에 견갑골이 올려져 있다. 늑골 위에 견갑골. 보시게 되면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표현이 되죠. 늑골이 있고 여기 견갑골이 올려져 있어요. 흉추가 가동성이면 얘는 뭘까요? 안정성이죠. 얘 많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60도 움직이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얘는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팔뼈의 가동적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견갑의 안정성은 너무 중요해요. 팔뼈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견갑이 스테빌리티를 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견갑과 어떤 골반의 조금 차이를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견갑골은 좀 더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좀 더 요구하는 관절이라면, 다이나믹이라는 건 동적인 안정성을 요구하는 관절이라면, 고관절은 좀 더 스태틱한 스테빌리티 유지, 그러니까 정적인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저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갑골이 안정성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견갑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흉추의 가동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상완골은 뭐 말 끝났죠. 얘는 뭐 굉장한 관절이에요. 뭐 난리 납니다. 각도가 정말 어마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얘는. 인터널 로테이션도 일어나고, 팔 위로도 올라오고 내려도 올라오고, 앞뒤 움직임, 좌우 움직임, 그 다음에 횡단면에서 우리 회전 다 되죠. 굉장한 관절이에요. 근데 이 관절이 가동적이지 못하면 결국에 견갑골의 안정성도 확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보통 팔뼈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이제 프레스 동작만 해도 팔을 위로 들었을 때 허리를 과도히 꺾는 거죠. 팔의 각도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가동성이 최적화된 관절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 팔꿈치는 당연히 가동적인 거겠죠. 물론 안쪽으로 돌고 바깥쪽으로 돌긴 하지만 이 움직임보다는 거의 이 움직임이 많죠. 우리가 뭐 이두박근 컬할 때, 그 다음에 트라이셉 익스텐션 팔 필 때 결국에 이 움직임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절이긴 한데 여기도 문제를 많이 이렇게 뭐 테니스 엘보라든가, 테니스 엘보, 이쪽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견갑골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테니스 엘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문제를 여기에만 너무 국한지지 말고 이 견갑골의 안정성에도 같이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은 당연히 잘 움직이죠. 구부렸다 펴졌다, 앞뒤로도 움직이고 횡단면도 움직이고 앞뒤 움직임도 있고 회전도 되죠. 그렇죠? 약간 여기는 발목처럼 가동적인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은 손 잘 움직이는데요. 손은 잘 움직이지만 우리가 지면에 발이 닿아 있을 때처럼 손이 바닥에 닿아 있을 때가 있어요. 푸시업 할 때, 푸시업이나 우리 물구나무 쓸 때, 그때는 손의 역할이,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가동적인 관절일 수도 있겠지만 지면에 닿아 있을 때는 안정적인 관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면에 발이 닿아 있을 때 지면에 그 어떤 우리 몸의 무게를, 웨이트를 이 발에 실었을 때는 발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푸시업이나 어떤 물구나무를 썼을 때는 이 손이 바닥을 살짝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야지 손목이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이라는 건 가동적인 관절, 안정적인 관절 위에 가동적인 거, 가동적인 관절 위에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위에 또 가동적인 거. 결국에 그 인접 관절의 특성이 만약에 전과 바뀌어서 가동적인 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이게 안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유착되고 가지고 이렇게 좀 뻣뻣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관절이 뻣뻣해졌다 싶으면 고관절만 보지 마시고요. 위쪽에 있는 허리 쪽이 너무 불안정하진 않은가. 얘가 불안정해져서 고관절이 뻣뻣해질 수도 있고, 또는 허리가 아픈 이유가 단순히 허리가 아니고 고관절이 고관절이 가동적이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게 된 것인가,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영상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은 정말 운동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트렝스 운동, 근비대 운동, 그다음에 여성분들 몸매 만들기, 바디 쉐입, 그다음에 다이어트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운동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이 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이라는 도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놓치고 간다면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이 도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렝스, 근비대, 바디쉐입, 다이어트 원하시는 대로 운동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저도 스트렝스 운동도 해봤고 근비대 운동도 해봤고 여성분들 바디웨이트, 바디쉐입도 해줘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관절의 움직임들을 놓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아프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